오늘 2016년도 1회 시험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있는 사용자 섹션 최신 기출 문제 2회네요. 2회 여기서는 기본 작업 2번 보겠습니다.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매번 우리 하던 스타일입니다. 글꼴 바꾸는 내용이 나왔네요. 굴림체 몇 페이지예요? 138페이지고요. 크기는 20포인트, 높이는 27. 그 다음에 이쪽에 병합하고 이쪽에도 병합을 하고, 병합을 하실 때요, 하나 둘 세 개를 처음에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그렇게 병합을 하셔도 되고요, 하나하나 병합하셔도 돼요. 5번에 걸쳐서 병합을 하셔도 되고 5개를 따로 블럭 잡아서 한꺼번에 병합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E의 네 번째까지는 노란색 칠하라고 되어 있네요. E의 네 번째 여기도 이렇게 네 칸을 B, C, D, E 얘는 노란색을 채워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첫 11번째 인사 요 글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자 키 눌러서 한자로 바꾸라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H의 9번째 보면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눌러서 메모 삽입을 하는데 우승팀은 총무부. 그리고 자동 크기라고 하니까 테두리에다 클릭해 놓고 컨트롤 1번 맞춤에 가서 자동 해주시면 되겠네요. 이거 메모 표시 숨기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블럭 잡아서 전체 테두리 모든 테두리 눌러주고 굵은 상자 테두리 겉에 한번 눌러주시고, 그럼 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본 작업 2번은 매번 하던 스타일이라서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기본 작업 3번에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이 나왔는데요, 요 조건부 서식이 우리 기존에 공부하던 거랑 약간 달라요. 기존에 있는 건 이렇게 했었어요. 행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셀만 블럭 잡아서 셀 값이 세규칙에 가서 셀 값이 이렇게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걸 묻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F의 네 번째부터 F의 16에 대한 거는 200점 미만인 경우에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를 하고, C의 네 번째부터 E의 16번째까지는 평균을 초과하는 셀에만 표준색 연한 파랑으로 글자는 파란색으로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을 만들라는데, 첫 번째 F의 네 번째부터 F의 16번째까지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하고,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부터 E의 16번째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있는 걸 가지고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나와 있는 총점을 블럭 잡은 거에 대해서는 조건부 서식을 셀 강조 규칙에 가서 200 미만이니까 뭐뭐보다 작다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200보다 작은 거라고 쓰시면 되고, 진한 텍스트,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요거네요. 그렇죠? 세 번째 거 확인.
두 번째, 창의성서부터 경제성까지 블록 잡아서 얘네들은 조건부 서식에 가서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 초과, 평균 초과. 근데 여기는 표준 연한 파랑으로 칠하고 빨간색으로 색깔을 넣는 건데 그런 메뉴는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된다?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채우기가 연한 파랑인데 이 채우기에선 색깔 이름이 안 나와요. 글꼴에 가서 색깔 한번 보세요. 연한 파랑이 어디에 있는지. 연한 파랑이 저 끝에 네 번째가 연한 파랑이네요. 글꼴은 빨간색이고 채우는 색은 연한 파랑. 표준에 있는 이거 요렇게 칠하라는 거죠. 글꼴은 빨간색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라는 게 이렇게 연한 파랑으로 채우고 빨간색으로 글자 색깔을 만들어주는 이렇게 조건부 서식 두 군데를 하라는 거죠.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처음으로 보인 것 같아요. 계산 작업 문제 139쪽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139쪽. 먼저 메모장 하나 실행해서 볼게요. 지금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과학 경시대회 결과에 대해서 등급 B의 세 번째부터 B의 10번째까지, 그 다음에 점수 C의 세 번째부터 C 10번째까지, 그 다음에 항목 D의 세 번째부터 D 10번째까지, 그 다음에 가산 비율표 밑에 있어요. 가산 비율표 E의 세 번째부터 B의 13번째부터 E의 14번째까지를 이용하여 총점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총점은 는 점수 곱하기 1 더하기 가산 비율을 더한 거에다 곱하고 더하기 추가 점수. 중요한 거는 추가 점수라고 하는 것은,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숫자가 추가 점수라는 거. 요거죠. 요거 B-5 대실 요거 얘가 추가 점수라는 얘기예요. 중간에 낀 애들. 그러니까 무슨 함수? HLOOKUP 함수, 미들 함수, 이걸 이용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는 점수는 뭐죠? C의 세 번째 더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곱하기 정정 가산 점수 곱하기 1 더하기 가산 비율은 어디에 있어요? 밑에 표가 있네요. 그렇죠? HLOOKUP 찾는 값은 뭐다? 찾는 값은 여기에서 B의 세 번째 어디에서? 밑에 B의 13번째부터 E의 14번째 2, 0. 이때 요거는 뭐다? 달러가 콩콩 들어가야 되겠죠. 자, 끝에서 더하기 얼마? 중간에 세 번째니까는 MID 가로 열고 D의 세 번째 하나. 이러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볼게요. 가산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C의 세 번째 등급 곱하기 1 더하기 HLOOKUP 아래에 있는 표에서
요 등급에 관한 점수를 더했는데 점수에다가 이제 등급을 퍼센트를 1에다 더해가지고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100%냐, 103%냐, 104, 105, 106%냐에 따라서 가산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항목에 가서 세 번째 글자를 잘라야 되니까 미들 함수를 써서 잘랐다 하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답을 만들어냈어요. 홈런의 비율. 홈런 여기 있나요? 예. 홈런의 합계가 홈런의 합계. 홈런의 합계라는 건 여기에서 제2의 3부터 제2의 12번째까지네요. 그렇죠? 홈런의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는 2위, 세 번째는 3위, 그 이후에는 공백. 이렇게 하래요. if 에라 함수, 추수 함수, 랭크 함수, 이걸 이용하래요. 자, 그러면 어떤 함수를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면 돼요. 추수, 순위를 물어봐서 순위, 그 순위가 1등이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몇 명이 시험 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 시험 봤어요. 그러면 4등서부터 10등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등서부터는 빈칸, 5등 빈칸, 6등 빈칸, 7등도 빈칸, 8등도 빈칸, 9등도 빈칸, 10등도 빈칸 이러면 돼요. 지금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주면은 1등은 1위, 2등은 2위, 3위는 3등은 3위, 4등은 빈칸,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이렇게 됐는데 이러면 안 되죠. 왜? if 에라 함수를 안 썼잖아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예. 사용을 하라 그랬는데 사용을 안 했으니까 뭐예요? 틀린 거죠.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추수 함수를 가지고 쓰는데 if 에라를 한번 써볼게요. 는 if 에라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순위에 따라서 1등, 2등, 3등이라고 매겨주는데 끝내버리는 거야. 랭크는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고 추수는 그 순위가 1등, 2, 3일 때만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7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7가지는 에러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 넣어줘 버리는 거죠. 이렇게 끝.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얘는 왜 틀렸다고요? 얘는 왜 틀렸다고? if라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이거는 오케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순위에 의해서 주수 함수가 1, 2, 3일 경우에는 1, 2, 3일 때 각각 순위를 출력하고 4 이상이면 오류가 발생한다 이거죠. 추수함수 안에 1위, 2위, 3위라는 항목이 3가지밖에 없으니까는 4, 5, 6, 7, 8일 때 어떻게 된다? 10까지는 추수함수 에러가 나요.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오류는 if 에러 함수에 의해서 빈칸 처리. 빈칸 여기 있죠? 네, 빈칸으로 처리해 버렸어요. 이게 시험에서 요즘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if 에러 함수.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추수 함수가 아니라 순위를 계산해 봐요.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거죠? 랭크 누가 j2의 세 번째가 j2의 세 번째부터 j2의 12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되죠. 달러가 여기 콩 뭐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1등, 2등, 3등일 때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빈칸 처리한 거예요. 예, if 에러 함수에 의해서 처리가 된 거죠. 가장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if 에러 함수 많이 나오니까는요. 3번 문제는 해외 근무 응시 현황이라는 표에서 처리하는데 출근은 C의 18서부터 C의 27번째 출근. 아, 근무는 여기에서 B의 18번째부터 B의 27번째가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 D의 18번째부터 D의 27번째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해외 근무 아니면 국내 근무로 표시하시오. 자, 중요한 거는 어떤 함수를 쓰냐 하는 건데 if, and, or 함수를 쓰래요. 왜? 뭐뭐나 뭐뭐이면 or죠. 그 다음에 뭐뭐 이상이면서 그랬어요. 그건 and예요. 근데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면서 얘는 or로 들어가야 되고요. 얘는 뭐다? and로 들어가야죠. 자, 그렇다면 함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제일 먼저 if 함수 들어가는 거예요. 자, 는 if 조건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딱 두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참일 때는 뭐다? 해외 근무고 거짓이면은 국내 근무예요. 이때 조건은 뭐냐면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 라는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건을 어떻게 이제 and하고 or로 묶을 거냐 하는데, 자, 뭐뭐가 하여튼 80점 이상이면서 외국어 90점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and로 묶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무나 출근이 80점 이상이라고 하는 그 조건인과 외국어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and로 묶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뭐로 묶냐면 or로 묶어요. or로 묶어서 근무 80 이상
그 다음에 출근 80 이상. 이걸 5화로 묶었어요. 이렇게 묶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근무는 B의 18번째고 크거나 같다 80이고 출근은 C의 18번째고 크거나 같다 80이고 외국어는 D의 18번째고 크거나 같다 90이고 예, 이렇게 묶었다 이거지. 이렇게 예, 조건을 이렇게 묶었다 이거예요. 저는 if라는 함수는 그 조건을 물어봐서 조건이 참일 경우와 거짓일 경우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때 참은 아까 말씀드린 해외 근무고 아니면 국내 근무라고 했으니까는 이 조건을 and하고 or라는 함수로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낼 거냐 하는 거죠. 예. 그 답을 처리해 놨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or하고 어떻게 하면 and라는 건데 잘 보시면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잖아요. 뭐뭐이면서 뭐뭐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라는 조건과 외국어 90 이상이라는 조건을 둘 다 만족해야만이 해외 근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라는 말은 근무가 80 이상이 되거나 출근이 80 이상이 되거나 하는 오화 함수로 들어가는 거죠. 오화로. 예. 그래서 오화 함수하고 엔드 함수를 각자 잘 풀어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괄호가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풀어 나가시면 돼요. 풀어 나가시면은.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뭐죠? 사랑의 집. 사랑의 집이라는 게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I의 18번째부터 I의 27회 봉사활동하고 활동을 지원한 부서니까는 H네요. H 18번째부터 H의 27번째까지 부서 중에서 홍보부 사원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집에 체크되어 있으며 부서가 뭐다? 홍보부라고 되어 있는 걸 찾아봐라. 그러니까는 홍보부 두 군데인가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렇죠. 조건은 K의 30부터 K의 31까지 조건을 걸으래요.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하고 무슨 함수를 쓰면 좋을까요? 인원수를 세는 거니까 디카운트를 쓸까요? 디카운트 A를 쓸까요? 디카운트는 뭐고 디카운트 A는 뭐죠? 디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숫자가 없잖아요. 다 글자고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디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하는 지원은 홍보부의 사원이에요. 홍보부의 사원. 그러면 조건을 부서명을 홍보부라고 쓸까요? 아니면 사원의 집에 동글뱅이를 표시할까요?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조건을 여기다 걸면 되는데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랑의 집에 지원한 사람의 수를 세라 그러면 요렇게 조건을 걸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랑의 집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동글뱅이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부서명을 쓰고 홍보부라고 쓰느냐. 근데 문제는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국내 근무로 결과가 받은 사람들의 외국어의 합계를 구하시오. 그러면 합계 구하는 항목이 외국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부서가 홍보부라고 돼 있는데 사랑의 집에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집에 지원한 거는 이렇게 동글뱅이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사랑의 집에 지원한 거예요. 여기는 지원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죠? 비어있는 건 지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서명이 홍보부인데 사랑의 집에 동글뱅이로 표시된 게 하나, 여기는 아니고 둘, 요거 아니고 천상 두 군데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자, 그러면 는 dcount A,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여기는 항목, 그러니까는 계산할 항목이죠. 조건 범위.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G의 17번째부터 K의 27번째인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고, 조건 범위는 뭐냐면은 K의 30, 31이에요. K의 30, K의 31. 여기가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그럼 계산 항목은 뭐다? 사랑의 집이니까 하나, 둘, 셋. I의 17번째. 아니면 또 뭐라고 써도 돼요? 요거 대신에 3이라고 써도 돼요. 또 뭐라고 써도 된다? 사랑의 집.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요. 아예 27번째가 사랑의 집이니까 아예 17번째. 17번째죠. 아예 17번째 사랑의 집의 개수를 세봐라.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홍보부랑 맞물리는 게 하나, 둘이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예 17이라고 써도 되고, 사원명이 첫 번째고 사랑의 집이 세 번째니까 3이라고 써도 되고, 사랑의 집이라는 항목의 이름을 직접 써도 되고. 근데 가장 많이 나오고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1, 2, 3이라고 내가 세봐야 되냐 이거야. 그냥 여기다 클릭하면 되잖아. 클릭하면 되는 거지. 얘는 좀 불편해요. 직접 키보드로 쓴다는 거는. 예.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쓴다면은 두 군데가 나오는 거죠. 하나, 둘. 여기가 지금 두 군데가 홍보부이면서 사랑의 집에 해당되는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중간고사 성적표. 중간고사 성적표 에서 학과는 B에 31부터 B에 40까지가 되는 거고요.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C에 31서부터 C에 40까지, 전공이 30 이상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표시하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시오 이런 얘기죠.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나와라 그러면 뭐예요? 반올림이니까 라운드 가로 열고 어떤 값 1 쓰면 되죠.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거니까 콤마 1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봤더니 에버리지 ifs를 쓰래요. 에버리지 ifs.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라운드 함수하고 에버리지 if s를 쓰라고 했는데 에버리지 if s는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는 에버리지 if s는 뭐냐? 평균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해서 계속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다? 총점이죠. 총점이야. 첫 번째 범위는 뭐죠? 처음에 조건은 뭐예요? 생물이 아닌 어디에서? 학과에서. 두 번째 범위는 뭐죠? 전공에서. 범위 조건은 뭐죠? 30 이상. 이렇게 쓴 거예요. 총점의 평균을 구해라. 근데 학과에서 생물이 아닌 거를 찾아야 되고 전공은 30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총점은 아까 뭐라 그랬죠? 총점은 2의 31서부터 2의 40까지인가요? 예, 여기에 평균을 구하는 거죠. 학과는 어디죠? B의 31서부터 B의 40까지죠. 자, 생물이 아니다라는 걸 어떻게 했어요? 조건을 다음표 열고 다르다 생물 이렇게 써요. 야, 요거를 생물이 아니다라 그러죠. 전공은 어디다? C의 31서부터 C의 40까지. 30 이상은 어떻게 쓰죠? 다운표 열고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쓰죠. 그럼 이제 라운드 값하고 에버리지 ifs를 섞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라운드에다가 값을 써야 되는데 그 값이 에버리지 거였으니까 요게 답이 되겠다 이거죠. 요게 한번 풀어볼까요? 예, 82.7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답을 한번 보면 답에 뭐라고 나왔나요? 맞네요. 2의 30부터 2의 40까지 B31에서 B40 생물이 아니고 C31에서 C40 그거를 갖다 30, 1 맞네요. 예. 이 과정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분석 작업은 어떻게 하는가 볼게요. 지점별 자동차 판매 현황 표에서 지점별로 그 다음에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이 있는데 얘네들의 합계하고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은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래. 부분합. 오케이. 부분합하려면 먼저 정렬부터 해라. 근데 지점별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정렬 재화 상자에 가서 지점을 선택하고 오름차순 확인 누르는 거랑 같은 게 뭐냐면 클릭해 놓고 이 이동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누르면 돼요. 그럼 정렬이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부분합 들어가야죠. 부분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다? 그룹화 항목은 뭐다? 지점이죠. 지점별로 정렬한 거가 그룹화 항목을 기준으로 하려고 정렬한 거니까는. 자, 그래놓고 뭐뭐 해라?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 두 가지에 대해서는 합계를 확인 계산이 됐고, 다시 부분합에 가서 총 판매량에 대해서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꾸는데, 이때 그냥 확인 누르면 안 된다 그랬죠?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고 확인 누른다. 자, 밑에 밑에 두 줄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은 어떻게 하래요? 같은 줄에 나오래. 당연히 같은 줄에 나오지. 하나의 향에 표시하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판매량 합계 따로 구하고 후반기 판매량 합계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을 아까 우리 한꺼번에 합계를 눌렀잖아요. 둘 다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같은 줄에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부분합의 작성 순서는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최대값 구해라. 즉 나중에 계산한 최대값이 위에 올라오고 먼저 계산한 합계는 요역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밑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밑에 두 줄은 실제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예요. 부분합은 끝났어요, 사실. 그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보니까는 데이터 통합 기능을 이용하려는데요. 자, 1팀, 2팀, 3팀이 있는데 1팀과 2팀이 있고 3팀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겠대요. 그러면 정리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블럭을 잡고 통합, 그 다음에 합계 맞죠? 함수가 참조는 뭐 2팀을 먼저 추가하고 1팀을 나중에 추가하고 뭐 3팀을 마지막에 추가하던 간에 상관없어요. 어떻게 추가하든지 간에 세 가지만 다 추가하시면 돼요. 꼭 생산 1팀부터 블럭 잡아서 참조형에다 넣고 추가 버튼을 누르지 않고 상관없어요. 어떤 것부터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첫 행과 왼쪽 요리는 두 가지 항목 꼭 체크해 주된다. 첫 행은 뭐다? 제품명 1월 생산량, 2월 생산량, 3월 생산량이라는 이 생산량에 관한 것이 첫 행이고, 왼쪽 열은 뭐다? 보석콘부터 두두콘이라고 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이 왼쪽 열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석해서 가져올 거다. 확인. 그러면 답이 구해진다. 매크로 볼게요. 금운동의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구하라는데요. 단추를 B 12번째부터 잠깐 매크로 잠깐 멈추고요. 매크로에서 B 12번째부터 C의 13번째까지인가요? 13번째까지 여기다 도형을 그려 놓고요. 그 도형을 클릭하면, 단추를 클릭하면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는, 여기 지금 뭐가 있어야 되죠? 없잖아요. 보기란 메뉴밖에 없잖아요. 그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 가서 요거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을 표시해 줘야 돼요. 우리가 윈도우를 새로 작업하는 바람에 지금 여기 기본 리본 개발 도구 탭이 없어서 그런 건데,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개발 도구 탭이 나오고요. 자, 개발 도구에 가서 삽입에 가서 단추를 클릭해서 Alt키 눌러서 그리면 도형이 그려지죠. 자,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은 합계 기록 확인. 여기 가서 sum 가로 열고 금운동. 지금 녹색점이 생겨요. 녹색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숫자가 두 개가 더 있는데, 참가 종목하고 참가 인원이 두 개 더 있는데 왜 세 개만 더 했느냐 라고 해서 혹시 오류 아닙니까?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뭐를 해라? 편집 눌러서 합계. 그러면 이제는 얘를 누르면 합계가 쫙 나온다. 그 다음에 뒤에 네 번째부터 F 10번째까지 여기다 노란색을 칠하래요. 이렇게 노란색을 칠하는 매크로를 만들랍니다. 매크로 이름은 뭐다? 서식이래요. 서식. 2의 12번째부터 F 12번째까지에다가 L3번째에다가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서식이라고 쓰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서식이라고 지정하고 기록 확인. 그 다음에 뒤에 네 번째부터 F 10번째까지 얘를 노란색 칠하는 거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개발되어 가면 꼭 마지막 기록 중지. 자, 그래서 이 색깔이 없다 하더라도 색깔이 다를지라도 서식 누르면 노랗게 칠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네. 그럼 여기 이제 매크로 작업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차트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차트 문제. 차트 문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이제 편집을 하는 건데 포도라는 거를 없애야 된대요. 어떻게 없애면 되죠?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차트 도구 메뉴로 갈 건데 이때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포도를 선택하고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행렬을 전환해요. 여기서 행렬을 전환해도 되고요. 그럼 포도가 있잖아요. 그럼 포도를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행렬을 전환 다시 원래대로 해주시면 돼요. 예? 차트가 안 나타나요? 이거? 아, 좀 더디게 움직이죠 지금요. 예. 자, 얘를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행렬 전환 누르고 포도 선택하고 제거하고 행렬 전환을 다시 눌러도 되는데 그럴 거라면 그냥 바탕에서 행렬을 전환하고 포도가 있잖아요. 포도 보라색 포도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행렬 전환 되돌려줘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편한 방법을 써야죠.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에 와서 차트 제목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과일별 영양소. 행렬 전환 아직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축 제목. 축 제목에 가서 세로 축 제목은 세로 제목으로, 가로 축 제목은 가로로 그래놓고 여기다가는 영양소 가로 열고 그램인가요? 그램. 그 다음에 축 제목 밑에 항목 축 제목에는 과일명. 그 다음에 왼쪽에 주단위 컨트롤 1번 주단위 최대를 얼마? 10. 주단위는 얼마? 2. 이렇게 해놓으래요.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몇 번째? 18번째. 18번째는 6, 16, 17, 18번째로 지정하시오. 요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작년에 시험 봤던 문제 열어서 보겠습니다. 열기 눌러서 2015년도 3회 2급 D형 14달러 527
교과서 146쪽에 다 비밀번호 나와 있고요. 147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입력하는 건 제외하고 두 번째 거로 넘어갑니다. 기본 작업 2번. 자, 첫 번째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체. 크기는 18. 굵고 기울이고. 두 번째 A의 세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두 번째 불구스름하게 보이는 거 있네. 그렇죠? 얘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C의 네 번째부터 E의 D의 다섯 번째 15번째까지는 쉼표 스타일. 그 다음에 E의 네 번째부터 A의 15번째. 여기는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는 거니까 샵 콤마 샵샵 0 쓰면 되겠네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와 뒤에다 원자 쓰면 되죠. 원자. 샵 콤마 샵샵 샵 쓰면 안 되고요. 샵 콤마 샵샵샵 써도 되겠네요. 0일 때는 0이라고 표시되라는 말이 없으니까 샵 콤마 샵샵 0, 샵 콤마 샵샵 0 또는 샵 콤마 샵샵 샵.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샵 콤마 샵샵 0 쓰는 게 편해요. 그리고 원자 쓰면 전혀 우리 시험하고 불편함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2의 다섯 번째 셀에다가 메모 넣어주고요. 효자 메뉴라고 하고 항상 보이도록 하고 메모 틀에 가서 컨트롤 1번 맞춤 자동 크기. 자동으로 크기를 조절하고 했으니까 자동 크기 이렇게 나오더라. 그리고 모든 메뉴 모든 내용 눌러서 모든 테두리.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산 작업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뭐냐면은 평균 2의 세 번째부터 2의 10번째까지 평균이 80점대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명자를 붙이래요. 무슨 함수? average if s count if s sum if s 중에서 선택을 하고 뭐를 또 이용해라? 앰퍼센드 연산자 사용하는 거죠. 연산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학생 수를 구하는 건 count if s를 쓰면 되겠네요. 는 count if s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계속해서 쓰면 돼요. 그 뒤에다가 앰퍼센드 명 붙이면 되니까. 자, 80점대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80점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80점대라고 하는 80점대의 의미 이건데, 80점대 의미라는 말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라는 90점 미만? 그렇죠. 90점 같으면 안 되죠.
예전에는 수학에서는 이렇게 썼으세요. x바 x가 이놈의 x가 어떻게 썼냐면은 8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90보다 작았다. 이렇게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는 수학 방식을 이용해서 풀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렇게 풀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엑셀에서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먼저 여기서 범위 1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이에요. 여기는 80점 이상, 여기는 평균이에요. 여기는 90점 미만.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이 세 번째부터 이 열 번째고요. 여기도 평균은 이의 세 번째부터 이 열 번째 맞고요. 80점 이상은 다음 별거 크거나 같다 80. 90점 미만은 작다 90. 이렇게 써주면 돼요. 네, 이렇게 쓰면 답이 나오는데, D3부터 D3, 요거 숫자 잘못 썼네요. D 평균이죠. E3부터 E3인데 이거 잘못 썼, 이거 제가 D라고 썼네요. 네, E. 네, 3명. 80점대 하나, 둘, 3명. 하나, 둘, 3명. 3명이 나온 거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우리 책에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를 는 카운트 if로 푸는 거 있었죠. 카운트 if. E3부터 E10 중에서 빼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써도 사실은 답이 3명 나와요. 이렇게 써도 답이 나와요. 근데 책에서는 이 카운트 if s를 쓰는 거기 때문에 카운트 if를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카운트 if 문제로도 많이 나왔었던 유형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뭔가요? 하프 마라톤이네요. 하프 마라톤에서 기록이 그래서 기록은 어디죠? i의 세 번째부터 i 11번째인가요? 네. 기록이 빠른 3명, 입상 그 외에는 공백. 이 중에서 가장 빠른 사람 3명이 누구냐 이거죠. 예. if 함수하고 스몰 함수를 쓰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쓰면 되냐면 는 if 조건을 물어보고 참일 경우하고 거짓일 경우 두 가지라 그랬어요. 무조건. 여기서 참은 뭐다? 입상. 여기서 거짓은 공백 이거였죠. 그럼 조건은 뭐죠? 빠른 3명이냐 물어봐야죠. 빠른 3명이냐. 빠른 3명이면은 기록이 빠른 3명이냐 이거죠. 기록이 빠른 3명이냐. 그럼 빠른 3명이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봤더니 스몰 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 기록이 3등보다 3등 이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내 기록이 3등 이하냐 물어보는 거죠. 3등이라는 것은 여기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죠. 자, 내 기록은 뭐다? D의 세 번째, 어디야? I의 세 번째가 되고, I의 세 번째가 되고, 3등 이하라는 말은 뭐죠? 스몰 I의 3부터 I의 11. 그리고 얘들은 달러를 찍어주면 되겠죠. 뒤에 컴마 3. 그러니까 스몰 함수는 범위 중에서 세 번째로 작은 값이라는 뜻인데, 작은 값이라는 뜻인데, 그 작은 세 번째보다 제일 세 번째로 제일 작은 거, 세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으냐.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번째보다 작으냐 물어봐도 돼요. 세 번째보다 작거나 같으냐. 같으면 3등이고 작으면 1, 2등이고. 아니면 4등보다 네 번째로 작은 것보다 작으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렇게 되면 입상 아닙니까? 책에는 보통 요렇게 예, 나오겠죠. 삼 번 문제. 차량 오부제. 여기 차량 오부제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차량 번호. 차량 번호가 A의 15번째부터 A의 24번째까지가 있는데, 차량 번호와 운행 제한 요일표를 이용하여 쉬는 요일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끝번호를 가지고 차량 번호의 끝자리를, 차량 번호의 끝자리 숫자를 가지고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VLOOKUP 함수하고 write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VLOOKUP 찾는 값, 참조표, 참조 영역, 인덱스, 옵션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서 찾는 값은 뭐다? 여기서 찾는 값은 write 함수를 이용한 A의 15번째에서 마지막에 한 글자, 얘가 찾는 값이고, 참조 영역은 어디다? D의 15번째부터 E의 24번째까지가 참조 영역이고, 이때 얘는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고, 여기서 인덱스 번호는 뭐다? 차량 번호를 가지고 오면 금요일이니까 두 번째 거 2를 가져와야 되고, 옵션은 뭐다? 반드시 일치해야죠? 0 써야 되고. 예, 이렇게 쓰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5 금요일, 9 목요일, 0 금요일, 4 목요일, 1 월요일, 3 수요일, 2 7 화요일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냈어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이거는 사원별 근무 현황을 출력하는 건데, 입사일 I의 15번째부터 I의 24번째, 입사일부터 오늘날까지의 근무인 수를 계산하시오. 무슨 함수? days 360 today
today는 오늘이죠. 그러니까 는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서는 작은 날짜가 앞에 들어가고 큰 날짜가 뒤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날짜와 연관된 함수에서는 큰 날짜를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작은 날짜를 앞에 써요. 그러니까 는 days 360을 쓰고 괄호 열고 입사일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이걸 거꾸로 쓰면 그러니까 입사일을 먼저 쓰고 오늘날을 먼저 쓰고 입사일을 나중에 쓰면은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작은 날짜가 태어난 날짜고 입사한 날짜예요. 큰 날짜가 지금 날짜예요. 자, 그러면 는 days 360에서 괄호 열고 입사일은 I 15번째 오늘날은 today. today는 괄호 열고 닫고 아무것도 없어요. today는 함수인데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거. 그게 좀 특이하죠. 근데 days 360은 무슨 함수예요? 1년을 360일로 한 달을 무조건 30일로 12달을 만들어서 2월달에도 30, 1월달, 3월달 이런 경우도 31일이 없고 무조건 30으로만 계산하는 좀 특이한 함수예요. 그 근무일수를 계산하는 거는 데이스 360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그냥 날짜에서 날짜를 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여기다가 는 투데이에서 빼기 입사일을 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뭐로 바꾼다? 숫자로 바꾸면 돼요. 숫자로 바꿔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벌써 오차가 많이 생기죠. 1년이면 5일 내지 6일 차이가 나잖아요. 360이니까. 그러니까 근무한 날짜가 연수가 몇 년씩 되면은 오차가 더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왜 데이스 360을 쓰느냐? 날짜와 연관된 함수 중에는 지금 낼 만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안 내요. 그냥 이렇게 계산한다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5번 문제. 선수별 성적 현황이 나오네요. 홈런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C에 28부터 C에 36, 리 40개 이상 선수들의 삼진 2에 28부터 2에 36까지. 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평균. 삼진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무슨 함수를 쓴다? count if, sum if, average if 중에서 골라라. 평균이니까 average if 써야겠네요. 는 average if 괄호 열고 범위 조건 평균을 구할 범위. average if s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average if s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적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범위 3 조건 3 범위 4 조건 4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um if s나 average if s 같은 경우에는 복수형인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범위나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쓰고 average if나 sum if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구할 범위나 합계를 구할 범위를 나중에 쓴다라는 거.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범위는 뭐다?
홈런이죠. 조건은 뭐다? 40개 이상. 평균 구할 범위는 어디죠? 삼진이죠. 자, 그럼 여기서 홈런은 C의 28번째부터 C의 36이고, 조건은 크거나 같다 40이고, 삼진은 뭐다? 2의 28부터 2의 36이고. 예,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풀어본다면. 예. 항상 함수를 계산할 때는 우리말을 먼저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엑셀화 시키는 과정을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항상 순서가 그래요. 똑같아요. 여기 스펠이 하나 빠졌다. 진짜. 자, 다른 문제는 뭐가 있나 볼까요? 분석 작업 문제가 나왔네요. 첫 번째 나온 분석 작업은 문제가 뭐냐면은 상공전자 제품 판매 현황표에서 할인율이 다음과 같이 변한대요. 밑에 할인율이 B의 20번째, C의 20번째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래 그림처럼 20% 15%로 변하고 10% 5%로 변한대요. 이럴 때 저 끝에 있는 합계총액, 판매총액 있잖아요. 판매총액 총계가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라는 거죠. 이때 하나, 둘, 세 가지 셀에 이름을 등록하래요. 먼저 B의 20번째에서 클릭하고 이름 상자에다가 회원 할인율 그 다음에 옆에 C의 20번째는 비회원 할인율 이름 상자에서 써주시고, H 16번째는 이름 상자가 판매총액 총계라고 써주시고, 만약에 이름을 잘못 썼을 땐 어떻게 한다고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서 고쳐줘야 된다.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게요. 근데 시나리오에서 요 두 개 값이 변동되잖아요. 그 변동되는 값을 미리 블록 잡고 들어가면 편해요. 자, 데이터에 가서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가, 자, 여기 보면 변경되는 셀을 미리 블록 잡고 들어가기 때문에 편해요. 만약에 이거 변경되는 셀이 그냥 아무데나 클릭을 해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면은요, 요거 변경되는 셀을 다시 조정해 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자, 아무데나 놓고요, 가상 분석에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 추가.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할인율 인상. 이때 변경되는 셀은 요 두 개, B의 20번째, C의 20번째. 그리고 확인. 이때 20%니까 0.2, 20%라고 써도 되고 0.2라고 써도 되고, 15%를 15%라고 써도 되고 0.15라고 써도 되고. 자, 확인 누르고 나면 추가 누르면 돼요. 자, 추가. 이번엔 할인율 인하. 변경되는 셀은 아까 잡아놨으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요. 달러 표시가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확인. 이때 10% 5%니까 0.1, 비회원율은 0.05, 10% 5%라고 써도 되고 0.1, 0.05라고 써도 되죠. 확인.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요약, 이때 뭐가 요약된다? 저 끄트머리에 있는 I의 16번째 셀이 요약이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럼 분석 작업 시트, 자, 밑에 분석 작업 시트가 있는데 이 분석 작업 시트 왼쪽에 분석 작업 시트 분석 작업 1시트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 들어가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분석 작업 시트 앞에 바로 앞에 위치시키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나리오를 만들면 내가 현재 작업하던 거 앞에 생겨요. 근데 우리 공부해 줄 때 그런 거 있었잖아. 얘를 바로 뒤에다 위치시키시오. 그럼 얘를 끌고 가야 된다 그랬어요. 순서를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뭐 원래대로 두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2번. 자, 요 데이터에 대해서 뭐를 한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네요.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요.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블럭 잡는 게 가장 좋죠. 연습하실 때는. 자, 블럭 잡으시고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그 휠을 굴려가지고 AS 22번째 오른쪽 페이지에 AS 22번째 써있네요. 확인. 자, 그 다음에 뭐부터 해라? 자, 얘를 이용해서 하는데 첫 번째 할 일은 납품 업체는 필터에다 놓고 제품명은 행 레이블에다 놓고 납품일은 열 레이블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밑에 시그마 값에는 납품 수량, 납품 총액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뭐를 합계를 계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상단의 옵션에 가서 요약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 열의 총합계 표시하지 않고 여기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자,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값 영역이 여기죠.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납품 수량 있잖아요. 여기 가서 오른쪽 클릭하세요. 그냥 클릭하시면 값필터 설정 보여요. 아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여기 가서 뭐 하래요? 값 표시 형식에 가서 잠깐만요. 값필터 설정에 가서 밑에 표시 형식 보이나요? 여기요? 밑에 표시 형식 보이시죠?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넣어주고 여기도 값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주고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블록 잡아서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서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 찍어주는 거랑 어때요? 같은 거죠? 예. 책에서 요구하는 대로 한번 해본 거예요.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에 가서 표시 형식에 가서 왜 그랬냐면 값필드 설정에 셀 서식 대화 상태라고 했거든. 여기 숫자에 가서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 찍어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무턱대고 블록 잡아가지고
홈탭에 있는 쉼표 스타일로 찍으면 안 돼요. 이거로 찍으면 안 됩니다. 예. 값필 설정에 있는 표시 형식에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찍는 게 아니라 요거 찍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하라는 대로 하시는 게 좋아요. 막 내 멋대로 하다가는 감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얘는 부분 감점이 없고 뭐란 거예요. 결과 자체가 맞으면 10점 아니면 빵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 아까 시나리오는 부분 점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 요약에 가서 결과가 딱 맞으면 10점 아니면 빵점인데, 지금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 얘기는 없었죠. 부분 점수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까지 했는지 점수를 부분 감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감점 당하는 것보다는 감점 안 당하는 게 좋겠죠. 예. 자, 매크로 문제 가볼게요. i의 네 번째부터 i의 열 번째까지 안에다가 학과별로 총원을 입력하는 계산은 총원 매크로를 만드는데요. B 12번째부터 C 13번째에다가 삽입 도형에 가서 그냥 직사각형이래요. 그래서 총원,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주고 총원 기록 확인. 이때 는 sum 블럭을 잡고 엔터, 자동차 여기 쭉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록 중지. 그래서 요거 누르면 총알이 딱 나오게끔 하는 거죠. 오케이. 하나는 A의 세 번째부터 I의 세 번째까지를 빨간색으로 채우고 노란색으로 글자를 쓰게 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래요. 마찬가지로 E의 12번째부터 F의 13번째까지 안에다가 삽입 단추인가요? 예, 단추를 여기다 그려놓고 Alt키 눌러서 드래그. 여기다가는 뭐라고 쓴다? 서식.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기록 확인. 그래서 블록 잡아서 채우기 색깔은 빨강으로 칠하고 글자 색깔은 노랑으로 쓰는. 그리고 개발도에 가서 기록 중지. 오른쪽 눌러서 이름을 서식. 그래서 얘가 색깔이 이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누르면 착하니 색깔이 변한다. 그렇죠? 예. 차트 문제 볼게요. 여사원의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하반기 여자 거 드래그.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두 개 드래그. 또 하나 클릭, 저 밑에 거 클릭. 그리고 복사. 차트에다 클릭하고 붙여넣기. 여직원 거 들어가요. 하반기 거 들어갔어요. 예. 자, 이상 없이 답이 들어갔고요. 차트 제목은 어떻게 꾸미라고요?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을 넣어줄 거예요. 여사원 영업 실적 현황
그리고 글꼴은 공서체, 글꼴색은 주황, 채우기 색깔은 파랑.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 왕조연이라는 사원이 있는데 두 군데가 있네요. 상반기, 하반기. 근데 처음에 왕조연 거를 클릭하면 왕조연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 다 선택되는 거죠. 이때 왕조연을 한번 다시 클릭하고 레이블을 추가해주면 올라가고. 자, 빨간색도 클릭하고 클릭하고, 더블 클릭이 아니라 클릭 클릭,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 위에 두 개가 나란히 올라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컨트롤 1번, 최대값은 얼마로 바꿔라? 500. 주단위는 얼마로 바꿔라? 50이 아니라 100.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대해서는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를 넣어주고, 그림자에 가서는 미리 설정에 가서 오프셋 오른쪽 아래, 오른쪽 대각선 오른쪽 아래, 여기 있네요. 자, 그렇게 되면 어디에 그림자가 생기느냐? 오른쪽 아래 생기니까,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는 3시, 4시 반, 4시 한 25분 정도 방향으로 가는 거죠. 4사분면 쪽으로 오는 거죠. 4사분면 쪽으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을 해봤어요. 자,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2015년도 상시 문제 9174 별표 8. 예, 대학교 수시 원서 하는 거네. 수시 전형. 마찬가지로 기본 작업 두 번째부터 들어갈게요.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공서체, 크기는 20, 굵고 밑줄 치고. 자, 상공원의 대출 전환표에서 대출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두 글자를 어떻게 해라? 한자키 눌러서 바꿔주고 대출로 변환하고. A선부터 F3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몇 번? 5번. 강조색 5번이라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뭐를 하라?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 다음에 F 네 번째부터 F 14번째까지는 천 단위마다 기호 찍고 원. 그럼 뭐 똑같은 거죠. 사용자 지정 샵코마 샵샵 0 선택해주고 평식 위에다가 원, 몇 원 하고 나오겠죠. 이건 아까 나왔던 문제랑 동일한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을 블럭 잡아서 셀 테두리선 그려주는 거. 예. 자, 기본 작업 3번은 뭐냐면은요, 하프마라톤이라는 파일을 B 세 번째 셀에 붙여놓고 나서 나누기를 하래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일단 내 컴퓨터를 실행하세요. 내 컴퓨터를 실행하셔가지고 C 드라이브에, 실제로 우리 시험은
길버트 리급이란 폴더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시험은 어디에 있다? 우리 책에는 없지만 OA 폴더, OA라는 폴더가 사실은 시험장에 가면 있어요. 여기서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길버트 리급에 가서 최신 기출 문제 여기서 가져오겠지만은, 예. 실제 시험은 OA라는 폴더에서 찾으시는 거예요. OA라는 폴더. 자, 그러면 길버트 2급에 가서 최신 기출 문제 폴더에 가보니까 저 끝에 하프 마라톤 결과라는 게 있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메모장으로 열립니다. 예.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메모장으로 열리고요. 얘를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셔가지고 편집에 가면 모두 선택, 편집에 가서 복사, 아니면 뭐 오른쪽 눌러서 복사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엑셀 화면에 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붙은 거예요. 데이터가 나눠지지 않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한때 몰려버렸잖아요. 여기다 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텍스트 나누기를 하래요. 텍스트 나누기를 하래요. 구분기호가 있죠? 구분기호가 뭐죠? 쉼표예요. 그러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된 거지 너비가 일정한 건 아니다. 첫 번째 넣어놓고 다음, 이때 쉼표로 돼 있다. 탭은 해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쉼표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쉼표란 기호가 사라지면서 줄이 쳐지죠. 항목 간에 줄이 쳐지죠. 오케이, 다음, 마침. 알아서 짜르륵 벌어진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해요. 잘 보세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되게 편해요.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여기 너비가 좁죠? 너비가 조정돼요. 너비가 조정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문제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열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 데이터로 가져오는 게, 여기 기본 텍스트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거를 가장 좋은 건데, 이렇게 되면은 너비가 깨져버려 가지고 0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방도 좀 하시면 안 되고,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은 우리 기본 교재에 나와 있어요.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 1번은 뭔가 볼까요? 분류가 A의 세 번째부터 A의 11번째가 있는데, 분류가 뭐? 식품인 제품의 판매 총액 2의 세 번째부터 2의 11번째가 있는데, 판매 총액의 합계를 구하시오. 연는 sum if, count if, average if 중에서 선택하래요. 합계니까, 조건부 합계니까 sum if를 써야 되겠죠. 는 sum if 범위,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여기서 범위는 뭐다? 분류죠. 분류. 조건은 뭐다? 식품이죠. 합계를 구할 범위는 어디다? 판매 총액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분류는 아까 뭐라 그랬죠? A의 세 번째부터 A의 11번째. 판매 총액은 어디다? 2의 세 번째부터 2의 11번째.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네. 오오오오오, 뭐를 빼먹었나 보다.
식품 하나 둘 셋. 얘가 식품인데 그렇죠. 하나 둘 셋. 얘들이 합계죠. 얘들이 합계는 맞아요. 두 번째,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만약에 이 공부방에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요, 공부방에는 없어져요. 요 묵은 공부방으로 넘어갈 겁니다. 요 묵은 공부방, 옛날 공부방 있죠? 이로 넘길 거예요. 오늘 종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넘겨버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기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옛날 공부방으로 가면 요렇게 주차별로 1주, 2주, 3주, 4주, 5주 쭉 주차별로 쭉 몰아서 보이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2번 문제. 판매량 영업분가요? 예, 여기네. 영업부에서 판매량 순위, 판매량과 순위표를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위가 1이면 최우수, 순위가 2면 우수, 순위가 3이면 3 이하는 무조건 작년에. 자, 그러면 1일 때 1위는 뭐다? 최우수, 2위는 우수, 3위는 장려, 4위는 장려.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말해서 3위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위 이하는 장려로 처리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처리하라는 거죠. 근데 함수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ran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래요. 그럼 는 hlookup 찾는 값 참조 범위 인덱스 옵션. 여기서 찾는 값은 뭐죠? 여기서 찾는 값은 뭐예요? 순위죠. 순위잖아요. 순위. 참조 범위는 h의 11번째부터 j의 12번째고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고 당연히. 인덱스는 두 번째 걸 가지고 옵션은 뭐예요? 정확히 일치하는 거. 정확히 일치하면 1, 2, 3등만 나오죠. 4등, 5등, 6등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비슷하게 일치. 비슷하게 일치라는 걸 옵션을 써줘야 돼. 비슷하게 일치 옵션이 뭐예요? 안 써도 되는 거죠. 기본값이 비슷하게 일치니까. 자,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한번 써볼게요. 순위는 랭크 판매량 i의 세 번째부터 i 세 번째가 i의 세 번째부터 i의 여덟 번째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안 써도 되는 거죠. 요거 랭크 달러가 들어가야죠. 이게 답이라고 보는데 한번 볼게요. 해볼게요.
이게 왜 흩어져서 들어가네 자꾸만. 자 1등 최우수 2등 우수 나머지는 다 장려 장려 장려. 오케이. 예. 랭크만 계산한다 그러면 여기다 랭크만 계산해 준다면은 예, 랭크만 계산해 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1등 2등은 우수 최우수 최우수 우수고 나머지 3등 4등 5등 6등은 다 장려. 맞아요. 그렇게 해주면 답이 되는 거예요. 3번 문제 가입일.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이면 초보. 그 외에는 공백. 뭐가 요거네요. 지금 가위를 갖고 따져야 되는데 예. 무슨 함수 쓰래요? if 5와 2야. 자, if 조건식 참일 경우 거짓일 경우 두 가지예요. 어차피 참이면 뭐라고요? 초보. 거짓이면 뭐다? 공백. 조건은 뭐다? 가입일에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이나 2014년 이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 조건을 이렇게 한번 써보면은요. 자, 그러면 5와 가입일의 연도가 2013년 가입일의 연도가 2014년 이렇게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죠. 2013년이나 2014년이니까 5화를 써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입일의 연도라는 말은 어떻게 따지죠? 이어 가입일 C의 16번째 이것이 는 2013 이어 C 16번째 는 2014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넣어준다면은 2014년, 2013년, 2014년 다 초보. 나머지는 빈칸이네.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함수를 어떤 함수를 써라. 근데 이어는 날짜 중에 연도 중에 날짜 연월일로 되어 있는 날짜 중에서 연도말을 빼낸 함수가 이어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 많이 썼어요? 나이 계산할 때 현재 날짜에 이어 현재 날짜 이어라는 건 뭐예요? 는 이어 괄호 열고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닫고 이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어 투데이 이건 뭐다? 2016이라고 나오는 거죠. 오늘날 지금 날짜에 연도말을 출력하는 거죠. 여기다 빼기 이어 가로 열고 태어난 날. 그럼 태어난 날짜에 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도에서 이 연도를 빼주면 나이가 몇 살이다 하고 나오는 거죠.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4번 문제는 출석부의 영역에 출석부 영역에 원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원기호. 요거로 출석을 체크했대요. 개수로 개수가 하나이면 동글뱅이 개수가 한 개이면 25%라고 출력하고 두 개이면
50%라고 출력하고 3개이면 75%라고 출력하고 4개이면 100%라고 출력하시오. 로 표시하시오. 자 보세요. 출석을 한 번도 안 한 게 있나요? 여기 이름이 뭐 있었는데 이 아무개라고 쓸게요. 이 사람 2번 맞아요? 출석을 한 번도 안 하면 뭐죠? 0이라는 거 0, 0. 근데 0은 없죠? 자 무슨 함수? 추수 함수하고 count a라는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는 추수 count a 에다 놓고 1이면 25% 이면 50% 3이면 75% 4면 100% 라고 출력해라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지의 16번째부터 제2의 16번째 그렇죠? 이렇게 쓰면은 자, 2개인 경우에는 50%, 3개인 경우는 75, 4개면 100%, 하나인 경우 25% 맞네요. 그렇죠? (5번) 과일명 중 과일명 중에서 망고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망고가 있는데 과일명 중에서 망고의 수입 횟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숫자 뒤에 몇 회를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dsum, dcount, daverage 중에서 선택하고 앰퍼센드 연산자 쓰고 dsum은 아니죠? dcount 써야 돼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는 dcount 데이터베이스 여기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조건 범위 그리고 앰퍼센드 몇 회 이렇게 출력하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어디다? A의 27번째부터 D의 36까지. 계산 항목은 어디? 조건 범위는 뭐예요? 망고니까 요게 망고잖아. 조건을 어디다 따로 입력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B의 27번째부터 B의 28번째가 조건 범위예요. 망고. 자 그럼 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수입가의 합계를 구하시오, 수입량의 평균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망고, 조건은 망고라는 건 알겠는데 뭐의 개수를 세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계산 작업 안에다가 A의 27, A의 27은 뭐예요? 월이잖아. 월의 개수를 세래. 망고 걸린 거 하나, 둘, 셋, 세 군데 걸렸잖아요. 이렇게 셀 건지 수입가의 개수를 세서 15,000원, 15,000원, 15,000원 이렇게 계산하든지 아니면 수입량을 따져서 3,600, 6,500,
7000이라는 항목 개수를 세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얘가 1이 되는 거고 얘는 3이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B의 27은 뭐예요? 과일명의 개수 세는 거죠? 이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과일명은 문자 항목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D카운트 갖고는 못 세요. 요것도 2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두 번째 항목이 과일명이잖아요. 과일명은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D카운트 함수 갖고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D카운트 A로 세라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D카운트를 쓰라 그랬잖아. D카운트. 그러니까 천상 A의 27번째 요거의 개수를 세서 하나, 둘, 셋 이걸 세든지, 수입가의 개수를 하나, 둘, 세 개를 세든지, 수입량의 개수를 세서 하나, 둘, 세 개를 세든지 그렇게 세야 된다. 답이 6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들어갈게요. 부분합. 자, 결제 방식에다 클릭해 놓고 내림차순하래요. 결제 방식에다 놓고 내림차순하래요. 자, 그래서 부분합에 가서 결제 방식으로 클릭해 놓고 할인액, 수금액, 미수금 세 가지에 대한 합계를 한번 계산하고, 다시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꿔서 계산해 주는데 새로운 값으로 대치 빼고 확인. 끝났어요. 합계하고 평균이 따로따로 결과가 나와야죠. 예, 끝났습니다. 분석 작업 두 번째는 어떻게 하래요? 이거 쉬운 건데, 뭐가? 월 납입액. 누가? 쿠루지가 여기 있네. 여기 61만 1000 얼마가 돼 있는데 얘가 매달 50만원만 들면 좋겠대. 그러면 할부 원금은, 인도금 할부 원금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기간을 바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할게요. 가상분석 목표값 찾기. 이때 수식은 어디 있다? 요거예요. 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얘가 50만원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를 바꾸면 그게 개월수예요. 현재는 36개월 분할로 돼 있는데 얘를 바꿔주면은 44개월로 할부를 해주면 50만원씩 끊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목표값 찾기는 역으로 계산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매크로 작업은 문제가 지금 총점 C의 4번째부터 G 15번째까지 영역에 대해서 각각의 총점을 계산하게끔 하는 매크로고요. I3부터 J2의 4까지 단추를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총점 기록 확인 눈썹
블록 잡고 엔터. 자동 채우기 쫙. 그리고 기록 중지. 자, 요거 글자 이름은 뭐로 바꿔라? 총점. 자, 그래서 총점을 누르면 이제 답이 착 나오는 거죠. 얘를 누르 답이 나오게끔 하나 했고, A3부터 G3까지는 강조색 1로 지정하는 거. 아까 홈탭에 가면 강조색 1 꾸미는 거 있었어요. 이렇게 꾸미라는 거죠. I의 7부터 J의 8까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서식이라고 쓰고, 오른쪽 매크로 서식이라고 쓰고 기록 확인. 자, 이제는 블록 잡아서 강조색 1 끝났네요. 개발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가 색깔이 이렇게 데이터 할지라도 누르면 탁. 뭐 이렇게 데이터 할지라도 누르면 착. 됐네요. 총점도 누르면 착 나오게 됐어요. 그럼 뭐 매크로 작업도 가능한 거죠. 매크로는 항상 두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차트. 생산량 빨간 거, 생산량 빨간 게 안 보이네요. 생산량 빨간 거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레이아웃에 가서 여기 가서 생산량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꺾은 선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면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꺾은 선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를 이 꺾은 선을 컨트롤 1번 눌러서 보조 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차트 제목을 넣어주고, 뭐라고? 가전제품 생산 현황. 그래서 이 제목은 굴림체 크기는 20, 기본적으로 굵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에 있는 거를 얼마로? 20만, 주 단위를 20만원으로 가고, 보조축에 있는 얘는 얼마로 가고, 주 단위를 400으로 가고. 근데 범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범례는 아래쪽으로 가고요. 걔를 글꼴에 가서 뭐로? 굴림체 12로 지정해주고. 밑에 이 차트 영역은 어떻게 하라고요? 차트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을 2포인트 그리고 둥글게 하래요. 차트는 지금까지 항상 이랬어요. 차트는 모양새를 둥글게 또는 그림자를 뭐에다 넣어주고, 제목은 제목을 클릭하고 글꼴 바꾸는 건 홈탭에서만 할 수 있다 그랬고, 나머지는 컨트롤 1번 눌러서 뭐를 어떻게 바꾸라는지 보셔가지고 착착착 진행하시면 돼요.